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 닭이 한번 빡 쪼았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치면서 와,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넋이 이렇게 풀렸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 스레 영거포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 닭이 덩치 큰 점수의 닭을 한번 빡 찌르고 몇 번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신났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일진은 일진이에요. 몇 대 맞았다고 이 자식이 이러면서 팍팍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라고요. 점순이 보기에 처음엔 우리 닭이 좀 많네 했더니 역시 우리 닭 이러면서 크게 이렇게 웃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점순이의 웃는 행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일부러 웃은 거죠. 일부러. 그래서 첫 번째는요. 겉으로는 나의 약을 올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나한테 약을 올려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한 건요. 점순이는 나에게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정을 내가 받아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학생 이렇게 막 괴롭히듯이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여자아이가 순진한 남자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날 좀 봐줘 이 자식아. 날 좀 봐줘 이러면서요. 이해되셨나요?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왜? 계속 맞으니까요. 잘못하면 치킨 돼버리거든요.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우리 닭이 진 이유가 뭐가 부족하다고요? 고추장의 파워가 부족하다라고 멍청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인 것이 폭 후회가 된다. 우리 닭이 싸움에 진 이유를 고추장 탓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멍청한 IQ가 조금 모자란 모질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순진함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의 순진함. 자, 그 다음요. 장독깨로 돌아와서요. 이제 어떻게 하냐. 닭이 턱 밑에 고추장을 들여다 더 먹고 싶네 이런 거예요.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닭이 고추장을 먹겠냐고요. 우리가 먹어도 매운데. 자, 그 다음요.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관련 물뿌리를 물렸다. 그러니까 닭이 고추장을 안 먹으면 안 줘야 되죠. 근데 얘는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쪼는 걸 본 거예요. 아, 고추장을 많이 먹으면 저렇게 큰 놈한테도 이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포기 안 해요. 눕혀요. 그리고 관련 물뿌리가 뭐냐면 예전에 담뱃대 같은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꽂아서 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깔때기 있죠. 물 같은 거 넣을 때 그 깔때기라고 생각하세요. 걔 입에다 깔때기를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고추장 물을 타서 구멍으로 조금씩 들어부었다. 이거 고문이죠, 고문. 왜? 이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행위가 모질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순진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게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닭이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추장을 먹이는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장의 괴로움. 그게 뭐예요? 고추장 먹는 일요. 닭이 고추장 먹는 일 이걸 말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피 흘리는 건 뭐예요? 점순내 닭에게 당하는 거예요. 점순내 닭에게 당하는 것. 당하는 것. 이것보다 될 게 아니다. 뭐가 더 편하다? 차라리 고추장 먹고 조금 힘든 게 훨씬 낫다. 맨날 처음 맞는 것보다. 이 나의 순진함에서 비롯된 발상들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풀이 죽었다.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 전까지 막아 이겨야 돼. 막 이랬을 텐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가 볼까봐 얼른 회에다 감추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나의 순진함에서 비롯된 행위예요. 닭이 죽었으면 얘도 죽는 거죠.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이 이야기의 맨 앞장에 뭐였어요? 내가 나무하고 오는데 햇소리가 푸득푸득 들렸다. 닭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재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과거로 감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갔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뭐요?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설의 구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현재, 과거, 현재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 싸움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제가 들어와서 회가 닭장용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이 점순이도 웃기죠. 남의 집에 몰래 가서 닭을 이렇게 훔쳤어요. 떠등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지고 염려는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왜? 얘는 소장농의 아들로서 가난해요. 그래 부모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은 뭐 하냐 산에 가서 땔감 막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깨림직하죠. 그 점순이가 무슨 짓을 할 건지 이미 짐작은 하고 있으니까요.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마에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자, 이게 목쟁이 가면 뭐요? 확 비틀어버리고 싶대요. 고년의 목쟁이를. 그 다음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까지요. 이거 뭐예요? 심리죠, 심리.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지나가는데 그것도 여자예요. 그걸 목을 따겠다고요? 이거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순이가 괴롭히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점순의 행위에 대한 쉽죠? 나의 분노를 드러낸다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학생 모가지를 딸까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행동으로 옮겨야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나무를 하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점순이가 이 나쁜 것이 그런 짓을 하네. 근데 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내려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요? 거지반 집게 다 내려와서 이제 집에 빨리 도착한 거예요.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이 호두기가 뭐냐? 풀필이요. 어디선가 집에 오는데 피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히히 막 이렇게 들리는 거죠. 산 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부룩하니 깔렸다. 주위는 꽃이 예쁘게 핀 거예요. 그 틈에 끼어 앉아 점순이가 청승맞게실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얘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꽃밭에 여학생들은 꽃밭 좋아하잖아. 꽃밭에 앉아가지고 피리 불고 있는 거예요. 풀룩 같은 거. 이해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닭싸움이 또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우린 예측할 수 있겠죠. 이 닭싸움 누가 시켰다고요? 점순이요. 필연코 요년이 계속해서 비속어가 나와요. 나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비속어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모델에다 싸움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무하고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순이가 왜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요?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의 사이코패스처럼요. 닭싸움 시켜놓고 치는요.
플룻을 불고 있어요. 여학생들이 앞에서 닭싸움 막 하면 어때요? 선생님! 막 이렇게 겁내죠. 싸워. 이러면서 피를 불고 있어요. 사이코죠. 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걸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는 웃음이 유발된다고요. 이 소설 전체의 구성이 그래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닭싸움으로 괴롭히니까, 자, 눈에서 불이 났다. 이건 뭐예요? 분노요. 여러분들 용어로 합시다. 개빡침요. 개빡침요. 그런데 또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다고요. 왜 저렇게 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집은 부잣집, 마름의 집이고 우리 집은요, 가난한 소장.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운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무치게도 벗어 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이제 나의 행동이에요. 나의 분노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까이 와보니 진짜 화가 나서 왁 온 거예요. 근데 가깝게 와보니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탈기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증에 이르렀다. 거의 맞아 죽기 직전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피리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더 화난 거예요. 우리 닭은 죽어가는데 이 계집애가 우아하게 피리를 불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까지만 보면 나도 아이고 좋은 여자의 호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방 보니까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진짜 여우 새끼가 아니죠. 자, 이거는 뭐예요? 분노로 바뀐 거예요. 호감이 완전히 닭싸움으로 인해서 분노로 바뀌어버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자,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이 큰 수탉을요 죽여버린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에요. 아이가 죽인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마름의 담을 죽여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나도 모르게 가서 얼마나 분노가 찼으면 빡 죽였어요. 그 전까지는 조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빡 죽인 거예요. 딱 죽이고 나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점순이가 이제 이까 이러면서 빡 밀어버린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지 때문이죠. 근데 나도 지자는 그럼 어때?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화가 난 거예요.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자 끝났죠. 여기서 지금까지는 흥분한 상태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나가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맞다. 마름의 닭이다. 큰일 났다. 엿됐다. 라는 거죠.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나자빠졌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닭인데 이러면서 딱 다시 민 거예요. 이제는 방어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이게 중요해요.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닭이 누구 집 닭인데? 마름요. 마름네 닭을 죽였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빌려서 농사했던 땅도 없어지고 집도 이 집에서 이렇게 해준 건데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다 큰 놈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름의 닭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예상됐죠.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쉬워요. 두려움요. 기쁨은 아니겠죠? 두려움요. 집 뺏기고 땅 뺏기고 이제 우리 거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가 막 이렇게 왔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냐? 예상과 달리 그럼 너희 다음부터 안 그럴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우리 집 딱 때려 죽이면 널 찢어 죽일 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호의를 감자 준 거 그런 것들 있죠.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인지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거 무시할 거야 말 거야 이 새끼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고 물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는 듯 싶었다. 그전에는 어때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데 안 그럴 테냐?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보겠습니다. 나는 눈물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지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얘는 어리숙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요 다음부터 또 그래 봐라. 내가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이유가 이제 완전히 대놓고 드러났죠. 점순이가 못 살게 군 이유가 뭐예요? 나의 호의를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자, 이 말요.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이 말의 의미요. 자, 이 아이는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살아야 되니까 다시는 안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안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 이 아이의 성격도 우린 알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서술해 주는 건 아니지만 말을 통해서 어리숙한 성격임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리숙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어수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나쁜 의미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순진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이런 거예요. 점순이는 목적 달성한 거예요. 영악한 것. 자, 그 다음요.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났어요. 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나를 쫙 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의 애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점순이가 덮친 거예요.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졌어요. 둘이서 이렇게 한창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 풀숲에서 이 어린 것들이요 지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몰라요. 그냥 점순이만 지 할 거 하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점순이만 애정 표현을 풀숲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했다. 그러니까 정신이가 나를 덮쳤잖아요.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19금으로 해설하면 안 되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점순이의 애정에 대해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오호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어렴풋이 느끼게 됨을 이 꽃냄새에 맞는 것으로 드러냈어요. 이런 걸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감각적으로 표현. 처음으로 육체적인 애정을 느끼는 상황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아무 말도 마라. 그래. 이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가 담배 팍 피우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이야.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바뀌었어요. 점수가 지 할 거 다 하고 나서 아무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수나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화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그러니까 점순이가 한 행동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키면 죽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랑스러웠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나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른들이 알면 혼날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스스로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동백꽃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남학생과 조금 이제 성숙도가 빠른 점순이라는 여자아이의 그 순박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 3가지 정도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출제 포인트,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둘이서 어떤 행위를 했던 그곳이 어때요? 동백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동백꽃밭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 동백꽃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둘이서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나와 점순이의 사랑의 시작과 화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동백꽃밭에서 알싸한 향기를 느꼈다라는 것. 그걸 뭐라고 해설했죠? 점순이 애정에 관해서 이제 어렴풋이 이제 느끼게 됐다고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요. 다음 3번째,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순수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한다. 순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막 무슨 호텔, 모텔 막 이런 거였으면 빨간색 19금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동백꽃, 예쁜 꽃밭에서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행위를 드러냈으니까 그들의 순수함을 드러내주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계절적 배경, 꽃이 폈으니까 봄요, 공간적 배경, 시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있죠. 닭싸움의 역할요. 굉장히 출제 포인트가 100% 나와요. 100%. 자, 나와 점순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혹은 나와 점순 간의 갈등을 상징한다. 그러면 정답률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달의 죽음을 통해 나와 점순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해소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요. 서술자 나의 특징요. 이 특징 때문에 웃음이 유발되는 거예요.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점순의 마음, 어떤 마음요?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당사자인 나만 모르는 상황을 보여주어 웃음을 유발한다고요. 이 소설은 해학성이 포인트입니다. 웃음이 유발되는 게 포인트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유발되느냐? 이 부분에서 웃음이 유발된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유정의 동백꽃 살폈습니다.